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사적 이전소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적 이전소득이라는 말이 어려운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정부는 어떤 분의 소득을 확인할 때 이전소득이라는 것을 봐요. 이건 여기에 있던 돈이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을 말해요. A에게 있었던 돈이 B로 옮겨진 것을 돈이 이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전소득은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으로 나뉘는데요.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처럼 어떠한 법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사적 이전소득은 수급자분의 친척이나 친구, 지인, 후원자 등에게서 받는 걸 말해요. 가끔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이것도 사적 이전소득인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것도 사적 이전소득으로 봐요. 그럼 정부는 수급자가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수급자분들은 수급자를 신청하실 때 금융정보이혼 동의서를 냈을 텐데요. 이건 정부가 수급자분의 금융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수급자분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으니까 정부는 수급자분의 금융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적 이전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부는 수급자분이 누군가에게 받는 돈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보니까 수급자분들은 이 부분을 유효해서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닌 돈을 빌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는 수급자분이 돈을 빌린 것도 돈을 받은 것과 똑같이 보거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그냥 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수급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것은 법원에 판결문이 있지 않은 이상 돈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렇게 판결문까지 받지 않죠. 그래서 수급자라면 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잘 계산해서 빌려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적 이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었고, 이제부터 2022년도 기초수급자의 사적 이전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적 이전소득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본다고 하니까 자녀에게 10만원 받는 것도 10만원 그대로 소득으로 보냐, 어쩌다 한번 아는 사람이 50만원 줬는데 그럼 나 수급자 탈락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부는 어느 정도의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으로 안 봐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얼마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 기준은 수급자분의 가구원 수와 돈을 받은 횟수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 1년간 돈을 6번 이상 받았으면 소득이 정기적으로 있다고 봐서 소득으로 보고요. 5번까지 받았으면 소득으로 안 봐요. 그런데 5번까지밖에 안 받았어도 받은 금액이 크면 그것도 소득으로 보죠. 이건 최근 1년간만 조사하니까 그 전에 받은 것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럼 1년간 돈을 6번 이상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는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5%만큼만 돈을 받는다면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 금액은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1인 가구일 경우 29만원, 2인 가구일 경우 48만원, 3인 가구일 경우 62만원, 4인 가구일 경우 76만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1인 가구가 누군가로부터 매달 20만원씩 받는다거나 4인 가구인데 매달 70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럼 만약 어느 한 달만 이 금액을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정다복 씨 부부가 자녀분에게 매달 30만원씩 받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정다복 씨 조카가 10월, 11월, 12월에 각각 20만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30만원만 받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50만원씩 받게 되었죠. 이럴 경우 정다복 씨 부부는 9월달까지는 2인 가구 사적 이전소득 금액 기준이 48만 9,013원을 안 넘어서 자녀에게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괜찮은데 10월에서 12월에 받은 금액 50만원은 이 기준을 넘어서 일정 부분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수급비가 깎이는데요. 그럼 얼마나 깎이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정다복 씨 부부가 받은 금액 50만원에서 2인 가구 사적 이전소득 공제 기준인 48만 9,013원을 빼요. 그럼 1,987원이 남죠. 이게 3개월간 계속됐으니까 정다복 씨 부부의 1년간 사적 이전소득은 1,987원에서 3개월을 곱한 32,961원이 돼요.
이게 1년간 잡힌 사적 예전 소득이니까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746원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 금액을 수급자분의 매달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수급비에서 이 금액만큼이 차감되죠. 만약 정답 혹시 현재 받는 수급비가 2,746원보다 적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요. 그래서 사적 이전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수급제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수급자분이 1년 동안 6번 이상 받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1년 동안 6번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1년간 받은 돈이 기준 중에서도 50%가 넘으면 소득으로 봐요. 반대로 말하면 기준 중에서도 50%까지 받아도 소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 1년에 97만원, 2인 가구 163만원, 3인 가구 209만원, 4인 가구 256만원, 5인 가구 301만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만약 그 이상 받으면 차액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하고요. 예를 들어 5인 가구 수급자분이 아는 사람에게 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인 301만 2,258원보다 적으니까 소득을 안 봐요. 1인 가구인 수급자분이 친척에게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300만원에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인 97만 2,406원을 빼면 202만 7,594원이 나오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6만 9천원 정도인데요. 지금 받고 있는 생계급여에서 이 금액만큼 깎여요. 만약 지금 받는 생계급여가 16만 9천원이 안 된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거나 수술비처럼 돈을 꼭 써야 하는 곳에 사용했다면 사적 의존소득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정부가 수급자분의 계좌로 사적 의존소득을 확인하니까 몇몇 분들은 그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으면 괜찮냐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돈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수급자분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지출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면 이 수급자분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수급자분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느 기준까지는 돈을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 또 기준보다 많이 받으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심하면 수급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